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희가 아주 중요한 부동산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진 TV 부동산 클래스, 오늘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하나. 네, 친절한 윤하나입니다. 네, 서태양. 까칠한 서태양입니다. 네, 서태양 대표의 인기가 지금 주가가 아주 굉장히 상승 곡선을 밟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아유, 저희 의외입니다. 이것에 인기에 힘입어서 네. 후원사를 모집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스폰서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영어로 언제든 스폰서인가요? 예, 스폰서입니다. 예. 우린 네. 받아도 됩니다. 저는 예. 아나운서기 때문에 후원사라고 하겠습니다. 아, 예. 그래서 네. 자막에 후원 네. 이름 계속 언제든 들어가고. 모집하니까요.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네. 자, 오늘의 주제는 뭐죠? 아무래도 용산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후암동. 그러니까 용산. 요즘 예. 용산 정말 뜨겁습니다. 매우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용산의 부동산 특징, 네. 지난 편 보셨겠지만 다시 한번 좀 정리하는 의미에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용산 자체는 일단 입지만 놓고 따졌을 때도 센터 오브 센터.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개발이 되면 사실은 이제 서울에서는 뭔가 이렇게 딱 뭔가 안정에 맞춰지는 그런 흐름이 갖춰지는 곳인데,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111층짜리 건물이 들어온다. 여기가 이제 그 용산 국제 업무지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한번 확 뜰 뻔했다가 네. 너무 이제 그 가격이 일단 주변의 땅값의 영향을 뭐 여의도도 그렇고 좀 받는다 싶으니까 워워워 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거 관련해 가지고 뭐 움직이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부르기를 8조 땅이다. 8조 값어치가 있는 황금 땅이다라고 봤는데, 이게 사실은 사람들이 비견하기로는 이제 현대차가 10조에 사들인 그러니까요. 삼성동 땅만큼이나 잠재력이 있다. 사실 입지만 놓고 따졌을 땐 용산이 훨씬 더 이제 장기적인 부분에 있어서 잠재력이 있다라고 봤는데, 이게 너무 잠깐만, 여기서 삼성보다 용산이 더 포텐셜 에너지가 있다는 얘기죠. 왜냐면 삼성 같은 건 너무 예.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약간, 네. 삼성은 잘 생각해 보세요. 삼성공을 뭐가 있죠? 얘기합니다. 네. 뭐가 있죠? 뭐가 코엑스가 있죠? 있죠. 주변에 있죠? GTX, 뭐 이게 GTX. 앞으로 될 거죠. 현대. 네. 될 거죠. 네. 자, 용산의 옆에는 이미 여의도가 있어요. 음, 그리고 DMC도 멀지 않아요. 그렇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서울의 서울역이 있잖아. 또 한양도성도 서울역이 있어. 네. 멀지 않고 서울역, 용산역. 사실은 여기가 왜 개발이 안 됐냐라고 놓고 보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거는 미군. 그렇죠. 미군이 가장 핵심 지역을 딱 관통하고 있었기 때문에 잡고 있었는데 갔어요. 예, 이제 뭔가 이제 기대감이 솔솔솔. 거기다가 이제 코레일이 갖고 있던 부지, 엄청 큰 용산의 정비창. 지금 근데 이게 다 움틀움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전통적으로 용산 쪽에 또 명문 고등학교들이 있었죠. 네. 용산 쪽에 또 고등학교 출신이시죠? 용산고등학교. 저는 용산 중학교 출신입니다. 아, 그렇구나. 고등학교랑 같이 있습니다. 아, 예, 네. 예, 예. 그리고 또 한때 잠깐 후암동에 사셔가지고 그 근처에 네. 또. 네. 근데 살았기 여러분들 때문에. 잠깐 보시면 정확히 거기 동자도. 이제 그 신용산역 말고 네. 그 용산역 쪽에 아파트 새로 진 것들, 네네. 아메르퍼시픽에 이제 그 사업 들어오고 네. 그 주변 일대가 눈 잠깐 감고 뜨니까 분위기가 완전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보편화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사실 그 일대는 너무나 폭발력이 큰 곳인데, 또 그럼에도 미군이 가면은 거기가 또 공원이 생기는. 아, 그러니까요. 어우, 대규모 그러면 공원이 정말 생기죠. 삼성동은 사실 공원이 없잖아요. 삼성동은 따지고 보면 그냥 강남이다라는 어떤, 제가 지난 주말에 그 1970 강남이라고 네. 이민호 씨하고 김래원 씨가 주연으로 나왔던 네. 강남이 논밭이었을 때, 네. 그때를 이제 배경으로 한 그 영화를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남서울 개발 계획이라는 나름의 흐름을 갖고 강남이 만들어진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 흐름을 강남에 또 적용할 수 있냐? 안 돼요. 갈 수 있는데, 명분이 있는 데가 용산이다. 근데 용산이 사실 용산의 비싼 땅 말고는 주변에, 특히 아까 말씀하신 서울역 앞에 후암동 이런 데들이 청파동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아직 2천만 원대도 있고 오. 3천만 원대도 있고, 평당. 예, 네. 4천만 원대 너무 많고. 근데 여기에 대부분 다른 지역들은 좀 핵심 지역들은 7, 8천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6, 70점짜리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80점 올라오는 건 시간 문제라니까요. 네. 80점짜리가 90점, 95점 올라가는 게 힘들지. 근데 이미 강남은 85점, 90점 가까이 와 있는 상태고. 그 90에서 95점 맞긴 진짜 힘들어요. 근데 여기 지금 용산에 아직은 쉽게 말하면 60점대가 네. 땅 가격으로 치면 아직 배우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 어떻게 보면 이번에 정비창 그 개발을 할 때 제 생각 말씀드렸지만 막 아파트 개발업자도 아니고 큰 돈에 투자자도 아닌 입장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실은 집값을 잡겠다. 그래서 주택 공급을 하기 위해 이 사업을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 가장 큰 안타까운 약간 핸디캡이 있습니다. 네. 뭔가 아파트를 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청약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통장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돈도 있어야 돈을 어떻게 잔압할 수 있어요? 그 용산의 아파트 잔압 100%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프로가 되겠어요? 융자를 받을 수 대출이 안 있죠. 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대출이 안 나오는데 결국 현금 부자 외에는 살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 밖에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여긴 찰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군대같이 몰리면서 찰 거예요. 네. 그러면 배후에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는 거고, 근데 배후에 영향이 있는 단독주택지들이나 다세대나 다가구를 내가 만약에 살 때 대출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나와요. 나오죠. 그게 핵심이다. 뭐냐면 이 용산의 일단 부동산의 특징은 입지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도 엄청나게 뜨는 게 당연한 지역인데, 그 강남이 1970년대 남서울 개발 계획에 의거해서 탁 떴던 것처럼 용산을 그렇게 띄우고자 마음 먹는 흐름이 느껴진다. 근데 지금 용산역이 네. GTX 지나가나요? 안 지나가지 지나가죠. 서울역이 지나가죠. 서울역이죠. 서울역만. 그래도 용산역에서 한두 정거장 정거장 거니까.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용산은요. 네. 용산을 기점으로 서울역부터 시작해서 그 일대에 개발 안 된 데들을 전반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왜? 정비창에 들어오는 게 뭐 임대주택 공적 뭐 물량 들어온다고 하는데 사실 네. 이것도 절반의 이상은 민간 임대예요. 네. 여태까지 전례를 보면 민간 임대가 일반 임대보다 싸지 않았어요. 네. 그러면 공공 물량은 끼케 한 10%? 될까 말까예요. 그러면 결과론적으로는 여기 들어오는 사람들의 주거 수준이 높다 낮다? 제가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드디어 용산에 SSG가 들어올 타이밍이 생길 수도 있다. 왜? 네. 이걸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초고가 아파트들이 빌라 맨션들이 더 생길 수 있는 하나의 기반이 마련된 거죠. 왜? 주변의 인프라가 엄청 낙후됐었는데 이제 이 8,000세대가 들어오면서 좋아질 거라고 본다면 그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놓고 볼 수 있는 상황은 국제업무지구 때는 사람들이 언감생심 관심 못 가졌다가 그렇죠. 주택으로 분양한다 그러니까 저 정도는 내가 청약도 있고 현금 좀 있는 사람들은 사야겠다, 저 무조건 오른다 한다면 결과론적으로 이 배우지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금이 아닌 대출로 움직일 수 있는 시장은 꿈틀꿈틀 할 거다. 그래서 지금 사실 용산은 엄청 핫할 수밖에 없는 게 먹거리가 다 다른 거예요. 육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육식으로 가시면 되고 그 초식 그러니까 우리 채식 채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희는 초식인가요? 우리는 채식 먹으러 가야지. 고기를 먹으려면 일단 사자여야 되는데 네. 우리는 사자 가긴 좀 그렇고 예. 사자가 되고 싶어도 될 수 없는 이 안타까운 현실. 네. 국제업무단지는 이제 물 건너간 건가요? 그러면? 아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국제 업무를 하겠다고 엄포를 나눴다가 네. 110층 얘기했다가 이게 누가 들어올까요? 아니면 땅값이 너무 오르지 않을까? 이럴 때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근데 전 타이밍인 것 같아요. 뭐냐? 국제 업무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될 수도 있는데 과연 여기에 이걸 짓는다고 했을 때 여의도에 있는 빌딩들이 다 이사 오지 않으면 누가 들어올 거냐? 이 비싼 돈 내고. 네. 그런데 여기에 주거를 짓는다? 아파트를 짓는다? 사실 여기에 높은 층 올라가면 한강이 보이겠죠. 그렇죠. 뷰도 정말 좋고. 여기는 장기적으로 전체적인 인프라나 상황이 매우 좋아지는 주거단지로 형성을 먼저 지금 계획을 잡고 있다 보니까 8,000세대가 그 이후에 들어올 수도 있는데 지금으로는 사실 퀘스천 마크다. 왜? 111층짜리는 이제 못 줘요. 원래 처음에 계획했던 이런 거 이제 계획이 안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또 저번처럼 또 잠깐 또 내놨다가 또 막 옆에 땅값이 오르고 또 그러니까 또 이제 또 워워워 해서 또 물 건너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걱정하시는 그러니까 빨리 분들 움직여야죠. 계시더라고요. 아, 빨리 지금 이건 움직여야죠. 결정된 거 아니에요? 결정된 이미 거예요. 아파트 하겠다고. 건설은 이제 끝난 거고. 이거 이제 경쟁 입찰하겠다고 얘기 나왔잖아요. 네. 조금만 이제 더 가서 말씀을 드리자면 용산 국제업무부지 같은 경우는 토지 입찰을 경쟁 입찰로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네. 평당 7,400골이에요. 그런데 이 현대차 부지 기준으로 보면 네. 현대차가 10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비싸게 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 주변의 땅값이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올라갔죠. 올라갔죠. 이것도 올라갈 거예요. 예상 선행 사례를 비추어 보면.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똑같이 이제 이게 오르겠다 심리를 갖고 기다릴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노후된 배우지에 있는 사시는 분들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60대 70대가 많아요. 가보면 막 되게
낙후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장기적으로 여기는 좀 될 지역이라고 보고 빨리 시장 조사를 시작해야 된다. 발품 팔아야 된다. 용산 원정대를 조직하라. 그렇게 해서 평당 5천만 원, 4천만 원 미만은 빨리 훑어서 여기가 실질적으로 개발이 가능할 지역인지를 빨리 가늠을 해가지고 여기는 나름대로 좀 붙어볼 만하다. 왜? 그 용산 국제무보지 여기 이제 어찌됐건 토지가 입찰이 돼서 누군가 받아가지고 그 금액이 얼마예요? 라고 하면 일단은 영향이 있고 또 한 가지만 더 짚자면 여기가 이제 가격이 오른다라고 하니까 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이제 딱 됐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선례를 비추어 보면 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고 해서 토지거래를 제한했던 게 되게 미미합니다. 대신에 이게 무슨 낙인이냐? 네. 여긴 앞으로 뜰 지역이야라는 하나의 아, 완장 같은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딱 지정이 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여기는 이 뜰 지역은 거니까. 뜰 거고 비싼 네. 지역이 될 거다. 그렇죠. 이거를 암시하는 예시에 예시.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들어가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야 폭망은 안 하겠네. 한 4년 이상만 버티면 원하는 게 대로 되겠다. 또 한 가지 뭐냐면 그만큼 이제 세율이 늦게 개발을 하게 되면 좀 베네핏 없고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빨리 해라 경매. 이 말이죠. 빨리 하라. 아 그렇죠. 증여, 수용, 환매 이런 거 같은 거는 또 이제 세금 정책에서 이 토지거래 구역 하나 안에서도 예외가 되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심플하게 정리하자면 자 갑자기 나라에서 왜 대선을 2년 앞두고 용산에 이런 개발 계획을 냈을까? 누가 가장 이득을 보는 게임이냐 생각을 해보시면 네. 뭐 얘기해 주세요. 누가 가장 누굴까요? 이득을 보는 게임이에요? 네? 누굴까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요. 네, 대한민국 국민이 이득을 보는데 네. 그냥 1970년 강남을 한번 보세요. 그 임민우 네. 잘생겼는데 연기 잘하거든요. 네. 거기서 압구정 막 그 밭사고 미나리 밭사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걸 움직이는 주체가 민간이 아니었다. 겉으로는 민간 같았지만 나라에서 야 그 강북의 서울을 강남으로 이전하겠다라는 이 남서울 개발 계획이 20-30년 동안을 좌우했던 것처럼 저는 이번에 이 움직임이 결국 용산을 파이어 불타오르게 만드는 하나의 티핑 포인트가 될 거다. 네. 그러면 남들이 볼 때 아주 큰 거 막 육식 이런 거 막 큰 고기 막 이런 거 코끼리 고기 이런 거 말고 우리가 먹고 소화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거 갖고 관심을 가지지 마. 자, 그럼 알겠어요. 우선은 정말 중요한 거는 두 가지인데 우선은 토지 입찰 방식 같은 경우는 벌써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이렇게 또 됐잖아요. 네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입찰을 이제 쉽게 얘기해서 네. 민간이 입찰을 할 건데 네. 우리는 그걸 관심 안 가져도 돼요. 우리 누가 우리는? 입찰 받을 수 있을까 아니고 네. 누군가는 들어갈 텐데 예상했던 것보단 비싸게 낙찰될 거다. 이 가설을 보면 네. 이게 배우의 주변 땅값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준다. 네. 그러니 지금이라도 빨리 가망지를 찾아서 어찌됐건 정보를 따놔야 그러면 그 건물주들이 얼마만 팔게요가 실제로 이만큼 시세 차익이 날 거를 감안했었을 때 가능한지 아닌지를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메인스트림이 어떻게 가는지도 너무 중요한데 네. 여긴 내가 참여할 만한 총알이 없어요. 네. 이 사람들이 얼마에 사든 뭐 어떻게 입찰을 하든 시행사가 누가 됐든 시공을 누가 하든 이런 거는 클릭도 하지 마요. 왜? 나랑 딴 나라 얘기. 청약 통장이 있고 현금 잔압할 수 있는 돈이 있다. 그러면은 관심 있게 보세요. 아, 대출 받아야 되는데 쳐다보지 마시고 그 돈을 갖고 조금 더 큰 대지집을 확보를 해라. 아. 인근에 땅을 봐라. 땅을 봐라. 자, 그러면 네. 그 용산과 가까운 지역이 좀 아까 전도 유명한 지역, 네. 후암동 얘기하셨지만 또 어디 있을까요? 아니, 그러면? 자, 그 요거는 과연 어느 동네가 구체적으로 네. 이 동네 얘기는 다음 편에서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용산과 그러도록 가까운 지역의 전도 유명한 지역 다음 편에 확실하게 그러니까 알려드리겠습니다. 핵심만 놓고 짚자면 여러분들이 큰 기사를 볼 때 와 하고 그 다음에 기사를 닫고 나면 머리에 남는 게 없어요. 네. 제가 짚고 싶은 거는 뭐냐? 나는 코끼리냐 사자냐 내가 먹을 수 있는 거. 난 기린이냐 토끼냐. 토끼냐 이걸 봐요. 내가 토끼인 것 뭔지를 같아요. 확인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정글의 왕 사자가 뛴단다. 그러면 어디로 같이 튀어가서 그렇죠. 그렇죠? 토끼 옆에 눈치 보다가 나는 네. 토끼는 싫어. 난 토끼는 안 할래. 나 양 할래. 양. 양이요? 저는 호랑이를 하겠습니다. 네. 양. 아직 갑자기 크지 않은 호랑이. 당신들의 띠가 나오는 것 같은데 좀 뱀인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부동산 클래스는 이제
후원사 협찬서를 모집하고 모집합니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막에 네. 광고도 해드리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분양 회사에서 소식도, 네. 하는 모든 분양 소식 특징, 뭐 지역을 분석을 해드리는 네. 그러한 어떤 이점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